안녕하세요. 하나라이플의 파트너스 본부입니다. 요즘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있다면 단연 1200% 룰일 것입니다. 많은 설계사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실제로 내 수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1200% 룰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계사님들의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1200% 룰이란 무엇인가요? 1200% 룰이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의 합계를 월납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까지의 수당 지급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의 보험 수수료 지급 구조는 계약 체결 후 13개월 이내에 수수료의 대부분을 선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설계사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면 빠르게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죠.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 선지급 구조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빠르게 받기 위해 고객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거나 이직할 때 기존 고객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이른바 승환계약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결국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가고 보험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00% 룰을 도입했습니다. 계약 첫 해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제한함으로써 설계사들이 단기 수수료보다 계약 유지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구체적으로 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1200% 룰의 핵심은 계약 체결 후 설계사님이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전체 급여가 월납 보험료의 1200%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납 보험료가 10만원인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수당 총액은 최대 120만원, 10만원 곱하기 1200%가 됩니다. 기존에는 이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당을 1년 안에 받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초기 수당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당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가 분산된다는 점입니다. 1년 이내에 받지 못한 수당은 계약이 유지되는 한 이후에 계속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즉, 계약을 잘 유지시키면 결국 받게 되는 총 수당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설계사님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1200% 룰이 설계사님들의 현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수입이 줄어드는 체감이 생깁니다. 기존에는 계약 후 빠르게 목돈이 들어왔다면 앞으로는 같은 계약이라도 초기에 받는 금액이 줄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고액 상품 위주로 영업하시던 설계사님들은 초기 수입의 변화를 더 크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 유지율이 수입에 직결됩니다. 앞으로는 계약이 유지되어야 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일찍 실효되거나 해지되면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줄어들게 됩니다. 계약 유지율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3. 무리한 계약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기존에는 무리한 계약을 해서라도 단기 수당을 챙기는 방식이 통했다면 앞으로는 계약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당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맞는 진성계약 중심의 영업이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4. 정착지원금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1200% 룰 시행을 앞두고 많은 GA들이 설계사 영입 경쟁을 벌이며 높은 정착지원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지원금에는 반드시 약정기간과 실적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수당이 분산 지급되는 환경에서 실적 조건까지 맞춰야 한다면 설계사님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의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조건들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5. GA 본사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당이 장기 분산되는 구조에서는 GA 본사의 자본력과 재정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사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면 분산 지급되는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수당률뿐 아니라 본사의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1200% 룰 이후 살아남는 설계사의 조건.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업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 진성계약 중심으로 영업 방식을 바꾸세요. 앞으로는 계약 건수보다 계약 유지율이 수입을 결정합니다. 고객에게 진짜 필요한 상품을 제안하고 계약 후에도 꾸준히 고객을 관리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단기 수수료를 위한 무리한 영업은 이제 설계사님 본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2. 계약 수당 외의 추가 수입 구조를 만드세요. 1200% 룰로 계약 수당의 초기 수입이 줄어드는 환경에서는 계약 수당 외의 안정적인 수입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크루팅 수당은 계약 수당이 분산되는 시기를 버텨줄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3. 수당 구조가 투명하고 단순한 조직을 선택하세요.
수수료가 오랜 기간을 걸쳐 지급되는 구조에서는 내가 받는 수당이 얼마인지, 언제 들어오는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실적 조건, 인원 조건, 직급 유지 조건이 얽혀 있는 조직이라면 수당 예측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수당 구조가 투명하고 조건이 단순한 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1200% 룰 이후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재정이 탄탄한 본사를 선택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수수료가 장기 분산되는 구조에서는 본사의 자본력이 설계사님의 수당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본사의 재무 건전성, 성장세, 운영 안정성을 반드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5. 이직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1200%룰 시행을 앞두고 이직을 고민하시는 설계사님들께 현실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수당 관련 체크리스트. 수당표가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어 직접 확인할 수 있는가? 실적 구간 조건 없이 정률로 수당이 지급되는가? 입사 시 구두 협상이 아닌 문서화된 수당 규정이 존재하는가? 보험사 시상이 가공 없이 전액 지급되는가? 본사 차원의 추가 환수 조건이 없는가? 다음은 본사 관련 체크리스트입니다. 본사의 자본력과 재정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는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어 오너 리스크가 없는가? 원수사 기준 그대로 환수율과 징계 규정이 적용되는가? 설계사 수와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다음은 수익구조 관련 체크리스트입니다. 계약수당 외의 안정적인 증원수당 시스템이 있는가? 증원수당 지급에 복잡한 조건이나 기간 제한이 없는가? 일반 설계사도 리크루팅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인가? 정착지원금 관련 체크리스트. 정착지원금의 약정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약정기간 내 퇴사 시 반환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실적 조건 미달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정착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때의 수당률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한가? 1200% 룰은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성계약 중심으로 영업해오신 설계사님들께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에 맞는 영업 방식과 수당 구조를 갖춘 조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당이 높다는 말만 믿고 이직했다가 복잡한 조건과 불안정한 본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직을 결정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이플의 파트너스 본부는 1200% 룰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설계사님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투명한 수당 구조, 하나생명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본사 안정성, 계약 수당 외의 증원 수당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 수수료 분급 시대에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의 파트너스 본부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설계사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